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 장가도 계속 못 가고 33살이 돼가도록 저는 아내가 없었죠. 그러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소개팅을 하고 만나게 된 아내. 떨리는 마음으로 소개팅 장소에 나갔고 그 자리에서 본 아내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예뻤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아내가 너무 좋고 떨리지만 아내와 그날 꼭 사랑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미친놈 같겠지만 아내에게 처음 봤지만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을 나누고 사귀고도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진짜 미친놈이지만 아내는 제 생각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만난 지 첫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귀게 되었어요. 너무 불타오르듯이 만나게 된 아내, 너무 불타듯이 만난 사랑은 서로를 자세히 알게 되면 실망하는 면이 많아서 금방 꺼진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아내를 만난 지 1년, 저는 아내를 꼭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 경험이 없는 저는 프로포즈까지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티룸을 하나 빌리고 약소하게나마 꾸며 아내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서툴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프로포즈. 많이 기대했을 텐데 속상할 만도 하지만 아내는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냐고 활짝 웃으면서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던 여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연애 시절 그리고 프로포즈까지 다 너무 서투른데 천사같이 저를 받아준 아내. 저는 그렇게 아내와 1년의 불타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좋지만 아무래도 나이도 나이니까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좀처럼 아이를 빨리 낳자는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나이가 이제 곧 40이야. 그리고 부부라면 일단 아이는 낳으려고 노력은 하고 봐야 하지 않을까? 난 당신이 불임이 아닌 이상 아이는 꼭 갖고 싶어. 그것도 그렇고 우리 집 그래도 꽤 명성 있는 집인 거 알잖아. 아이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을까? 저희 집은 그래도 대대로 법쪽 집안이어서 나름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결혼 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안에는 꼭 아이가 생기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자리는 같이 하지만 아이를 낳자는 계획에는 계속해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왜 저러는지 잘 이해도 안 되었지만 아이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 아내에게 왜 아이를 낳기 싫은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 당신과 나 사이 아이? 난 아이 낳기 싫어. 당신과 사랑하는 거 좋지. 당신 닮은 애도 있음 좋기는 하겠지. 그런데 아이 꼭 있어야 해? 난 낳기 싫어.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 애 없었으면 좋겠는 건 아니야. 난 그저 꼭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 뿐. 아내의 이런 대답은 저를 더 어이없게 했습니다. 불임도 아니고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볼까요? 아무래도 결혼한 지 1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전혀 아이 소식이 없는 저희 부부. 부모님도 왜 아이가 없냐고 쪼아대시고 주위에서도 아내가 불임이냐 아니냐 저희 부부가 사실은 쇼윈도 부부가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데 아내는 전혀 아무런 걱정이 없는지 천하태평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원하는데 전혀 아무런 협조도 없고 매일 아이 관련해서 싸움이 잦다 보니 저희 부부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필요한 아이 하나 낳아주는 게 그렇게 쉽니? 너도 아이 좋아하잖아. 나랑 밖에 산책하고 나면서 길에서 아이만 봐도 좋아 죽는 네가 왜 아이가 있으면 좋지 하면서도 아이를 낳기 싫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나 진짜 한번 물어보자. 나 좋아하는 척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거라면 이혼하자. 내 돈만 바라보고 사는 거라면 이혼해주고 너 좋아하는 돈 가지고 떠나라.
그거라도 아니면 애 낳기 싫으면 입양이라도 해서 기르던지 하고. 난 정말 답답하다. 네가 왜 그러는지. 아이 관련해서 싸우기를 며칠, 전혀 진전이 없는 아이 계획. 아내와 싸우기도 정말 지쳐갔고 결국 그렇게 아이는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고 해도 아예 애 키우기도 싫어 보이는 아내인데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입양 소리도 쉽게 꺼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포기하고 멀어진 부부 사이지만 그래도 서로 오래 보고 살 사이므로 최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내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친구가 소개해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재밌어 보인다고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이래로 부부 동반 모임은 제 회사 쪽에서의 모임만 가본 저희 부부. 무슨 모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내가 재밌어 보인다고 하는 말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나섰어요. 회사에서의 부부 모임 말고는 사적으로는 처음 가본 부부 동반 모임.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같은 직종의 사람을 보다가 각계각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얘기하다가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모임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다 아내와는 어느 정도 아는 듯한 느낌? 제 아내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요리에 관심 있는 부부 모임이라 들었는데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이상한 느낌. 저도 나름 요리에 관심이 있고 해서 레시피도 좀 얻고 좋은 말도 들어볼까 하고 나왔는데 그러기에는 많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은어 같은 표현을 쓰는 그들.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는 듯이 보이면서 같이 신난 아내.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찜찜한 기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임에서 따로 쓰는 말이 있나 보다. 친한 사람들끼리니까 의학용어처럼 본인들이 말 편하게 하려 쓰는 말이 있는 거겠지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임에 갔다 온 후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프라이빗 모임은 처음이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아내. 아내는 그 뒤로 그 모임 친구들과 더 친해졌는지 자주 외출을 하더라고요. 모임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따로 모이기로 했다는 아내. 하지만 잠깐 모임에 나갔다 오는 것 치고 아내의 치장은 너무 과했어요. 누가 봐도 너무 진한 입술 화장, 그리고 약간의 노출이 있는,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는 옷. 누가 봐도 정숙했던 제 아내는 너무나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옷차림이랑 화장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원래 안 이랬잖아. 좀 적응 안 되네. 모임에 그렇게 과하게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본인 스타일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 아내. 하지만 너무 변해버린 아내는 정말이지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은은한 화장에 적당한 정장 비슷한 느낌의 스타일을 좋아했던 아내. 하지만 짧은 치마에 노출도 있는 의상을 즐겨 입고 다니는 아내의 모습은 제 아내가 맞는 건지 다른 여자를 보는 건지 정말 너무 의심이 되더군요. 처음에는 평일 점심쯤에만 외출하고 오겠다던 아내. 하지만 아내의 외출은 점점 늦은 시간으로 바뀌더니 급기야는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나고 오고 자고 올 것 같다면서 주말 내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오면 아내에게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정숙한 스타일에 술도 잘 즐겨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다니는 아내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아내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정말 의심하면 안 되는데 아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의심. 저는 이 의심을 꼭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번에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저랑 비슷한 취미가 있어서 같이 잘 지내볼 생각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분께 연락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아내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모임 장소가 어딘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장땡땡씨요? 그분 아마 수요일 모임에 오실 거예요. 수요일이랑 금요일 정도에 시간 비신다고 거의 그때는 무조건 오세요. 장소는 땡땡빌딩 3층 레스토랑이니까 몰래 한번 와서 보셔요. 아참 시간은 7시예요. 수요일 7시 땡땡빌딩 3층 레스토랑.
미리 가서 언제 아내가 오나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눈에 띌 정도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보였어요. 등이 푹 파였고 다리 쪽으로는 걸그룹 의상처럼 한쪽이 벌어져 있는 드레스. 팔에는 못 보던 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했어요. 처음에는 모임 사람들끼리 간단하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어갔습니다. 술도 들어갔겠다. 친한 사람들끼리 있겠다. 제가 그때 들었던 그들의 은어 같은 이야기가 퍼져 나왔습니다. 땡땡씨는 어제는 외부 미팅 안 했어요? 땡땡씨랑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우리 땡땡씨 괜찮지 않아요? 땡땡씨요? 땡땡씨 좋긴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외부 미팅 할 만한 상대는 아니어서요. 저랑 잘 안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외부 미팅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는 땡땡씨 괜찮던데 매너도 좋고 스피드도 얼마나 좋으신지. 낮이고 밤이고 일 잘하셔서 아주 썸먹기 좋아요. 뭔가 정상적이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낌새가 있는 그들의 대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대화 사이에 껴서 함께 대화하면서 웃는 아내.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밝은 아내의 미소. 너무 신나게 대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테이블에는 아내와 한 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리인가도 싶고 이제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가나보다 하고 아내에게 향하려는 순간 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향하더니 두 사람은 진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의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하는 남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정말 놀랐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두 사람의 사진을 찍으려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떨리는 손. 아이를 낳아주지 않아서 싸워 금이 가 있는 부부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정말 좋아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게다가 제가 더 놀란 이유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는 제게 모임 장소를 알려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입을 맞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두 사람 뒤를 계속해서 밟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밟은 두 사람. 두 사람이 탄 차는 한 건물 앞에서 내렸고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들어가더라고요. 같은 일행인 척 두 사람을 따랐습니다. 제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지 두 사람이 머물 층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의 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껴안고 입을 맞추는 두 사람.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침실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지 뜨겁게 사랑을 나누려 하는 두 사람.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그 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그쪽은 제 얼굴도 알고 있으면서 제 와이프랑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당신도 언제부터 이 남자랑 이렇고 이런 사이가 된 거야? 이래서 나랑 아이 낳기 싫다고 한 거야? 이 남자랑 평생을 뒹굴려고? 아무 말이 없는 채 옷을 입으면서 저를 노려보는 아내. 그리고 한마디 제대로 사과도 없이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와이프랑 좀 놀아나면 좀 어떠냐는 남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 둘을 뒤로 한 채 저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법적 집안이라는 걸 이 여자도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아마도 각오하고 저질렀겠거니 싶어 정말 탈탈 털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도 탈탈 털어줬고요. 둘은 매우 사랑을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그들에게서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아내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정리가 되었고 아쉬운 마음은 하나 없이 그저 후회스럽기만 했으니까요. 마음 정리마저도 너무 쉽게 되더군요. 나름 요란하게 이혼도 해냈던 터라 그 여자와 그놈의 소문은 바닥에 퍼져갔고 그렇게 그 둘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걸레짝으로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사실 오만정이 떼이고 나니 그 둘이 그렇게 바닥을 친다고 해도 뭐 즐겁거나 하지 않더군요. 그저 죗값을 받는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뭐 들은 소식도 없고 소식을 알더라도 제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이젠 저와는 상관없으니까요. 그저 저에게 일어난 폭풍 같았던 일들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제 전 제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곤 합니다. 인간의 속은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 적당히 대하며 사는 게 답인 것 같다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